자, 오늘은 교재에서 140페이지 제6장 외식 서비스 품질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종합적 품질 경영과 두 번째 고객 서비스 품질 관리, 세 번째 고객 관리 부분을 나눠주었습니다. 여기서 외식 서비스 품질 관리라는 것은 고객과의 만족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또 음식을 우리가 생산을 하고 그다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외식업에서 품질 관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품질이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고 고객의 주관적인 그런 사고라든지 지각이라는 것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런 것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기업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 그 고객의 행동 안에는 뭐 이렇게 재방문이라든지 재구매라든지 아니면 그 재방문을 했을 때 다시 재구매하는 그런 단계적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또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은 이제 구매 후기라든지 이제 우전 의도로 하는 이런 것으로도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이나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고 각자 업무나 프로세스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품질 관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점수를 평가하고 고객들은 거기에서 반영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품질을 관리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 품질 경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 품질 경영이라는 것은 시장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고 하나의 품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된 경영 원칙이 종합 품질 관리의 경영 원칙으로 들어가고 품질은 많은 학자들이 여러 측면에서 정의하고 됐던 개념이다. 결과적으로 고객이 평가하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장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품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하고 미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그런 저비용으로 고객 만족을 향상시키는 높은 품질을 달성하는 그런 가능함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그리고 거기서 사용된 경영원칙의 종합적 품질관리, Total Quality Management가 TQM이라고 하는 경영원칙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하였고, 어떤 회사든지 아까 말했던 이제 Total Quality Management TQM의 성공을 위해서 팀 구성이라는 참여적 관련 지속적인 그런 프로세스 개선을 제안하였습니다. 또 일본에 있는 그 품질 경영에 도입된 데밍 사이클이라고 하는 그거와 듀란이라고 하는 그 통계적 품질 관리의 방식을 투입했고, 우리가 데밍 사이클을 통한 프로세스 개선이나 듀란의 품질 3부작이라고 하는 우리 그 형태로 품질 관리를 접근했습니다. 품질이라는 것은 아래 그림도 같이 고객이 주도를 하는, 결과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제품, 서비스의 특징, 경쟁 제품의 차별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커스터마이징, 맞춤 제작,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맞춤 제작으로 해서 뭐 발에 맞게끔 신발을 맞춘다든지 이런 것들도 줄였었지만 최근에는 고객이 어떠한 요구되는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하는 그런 경쟁 제품하고 차별성을 포함하는 그런 전략적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주도의 품질을 보고 거기에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전장에 얘기했던 가치라는 것이 생기면 고객 만족이 생기는 것이 고객 선호가 생기는 것이고 고객 유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충성 고객이 생긴다고 하죠. 충성 고객은 뭐냐? 충성 고객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전환 장벽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 중에 나이키를 신는 친구들은 나이키에서 이렇게 아디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전환 장벽을 어떻게 한다? 가치로 고객을 만족하고 선호하고 유지하는 것이 나이키가 가지고 있는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 특징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중에서 아이폰 쓰는 친구들은 삼성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전환 장벽이라고 해요. 삼성으로 전환시키는 그 전환 장벽이 높단 말이에요. 뭔가가 여러분들이 그 아이폰을 쓰면서 어떠한 고객이 여러분들 중에서 만족을 어떻게 하고 선호를 하고 유지를 하는가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폰 쓰는 친구들은 충성 고객이 돼 있어요. 애플사의 충성 고객. 이게 이제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일본이 아이폰 쓰는 고객이 많은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일본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서로 똑같은 이런 서비스 품질 쪽에 하나 들어가니까 그 부분들은 이거는 다 똑같은 부분의 영향이라고 생각하고 그걸로 인해서 기업이 성장하는 그런 단계를 보죠. 그래서 삼성이라는 그런 기업이 스마트폰에서 얼마만큼 시장 점유율이나 충성 고객을 많이 만들어내느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기업 성장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합적 품질 성격입니다. 품질 경영입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을 위한 품질 경영 접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밍 사이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확인을 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해주고 싶은 말은 우리가 대밍 사이클이라고 하는 그 이제 PDCA라는 게 있습니다. 플랜, 두, 체크, 그다음 스타디, 뭐 아트 스타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데밍 그 사이클이라는 것은 계속 순환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그래서 계획을 함 해결되는 문제를 뭐 찾고 그 다음에 원인 결과를 분석하고 수치화해서 우리가 해결책을 찾는 부분 실행이라는 부분은 그 해결책을 가지고 실제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실제와 우리가 버젯이라고 하는데 예상과 실제 비교를 차이해가지고 갭이 얼마큼 차이가 얼마큼 나느냐 이렇게 봐갑니다. 실제는 100개를 팔려고 했는데 예상은 이제 100개를 팔아야 되는데 실제로 80개만 팔았다면 20개가 왜 안 팔렸느냐 이런 것들 그리고 품질이 어떻게 잘 만들어졌는데 왜 이거는 제대로 안 나왔지 하고 이런 차이점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학습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실제와 예상의 두 가지 결과에 대한 그 차이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 실행이 적절한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대밍 사이클의 그 기본적인 그런 아이디어 관찰을 하고 경영을 접근하는 그런 단계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PDCA라고 하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그림에서 P라는 위치와 D라는 위치와 C라는 위치와 A라는 위치가 계속 이렇게 관찰되고 지속적으로 접근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객, 외식산업은 고객이 접전하는 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고객과의 이렇게, 채널이라고 할까요? 고객과의 경로 과정도 굉장히 높은 것이 외식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에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런 고객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서 메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에서는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CQI라고 하는 품질 개선입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CQI는 품질 향상을 위해서 한 단계씩 향상되는 프로세스 개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PDC라고 하는 이런 사이클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활성화시켜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계획이라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음식에 뭐 예를 들어서 음식의 그런 프로세스를 검토한다든지 문제를 파악한다든지 그런 레시피 검토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실행이라는 것은 실제로 음식을 여러분들이 만들었을 때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런 부분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확인했던 거는 차이계 학습은 예신대로 이제 대미 사이클의 반복적인 과정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일치할 수 있도록 굉장히 가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대미 사이클이 적용이 가능한 프로세스를 보면은 주로 이제 프로세스를 진단해서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불만족 원인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서 음식 마크하고 일관성 없이 문제가 인지됐다면은 그 PDC 사이클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또는 팀의 그런 일상 업무 관리라든지 문제 해결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라든지 그 다음 공급 개발, 업체에 대한 개발, 인적 자원이라든지 신제품이라든지 신메뉴 개발 그래서 베이커 상품 개발에서도 이 데미 사이클을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라는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개발 등이 필요한 것이 이 데미 사이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란에 대한 품질이라는 3부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란의 3부작이라고 하는 것은 품질 관리를 하는 모든 조직에 세 가지 프로세스를 해야 됩니다. 품질 계획이라든지, 품질 관리라든지, 품질 개선이라는 이런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질
이거는 보면 앞에서와 비슷한 그런 것도 있지만 서로 다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개선을 보면은 우리가 모든 경영에서는 프로세스나 이런 마찬가지 품질 경영의 고객 요구를 충족하고 조직의 비전이라든지 사명, 품질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해야 하는 활동을 계획하는 것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고객은 외부 고객뿐만 아니라 내부 고객까지 포함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품질이라든지 고객의 이해, 고객의 요구사항, 메뉴의 서비스가 갖춰야 될 특성이나 정의, 메뉴 서비스 설계라든지 고객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프로세스 디자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주란의 품질 특징 3부작이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주란의 품질 3부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을 알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세 가지 과정에 대한 상호 간의 연결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보면서 우리가 다음 그림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상호 관계에 있는 품질 관리, 고객의 욕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걸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성원들이 만족하고 있는지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이제 다리가 부러져도 모르는 그런 단계로 가면은 힘들 거고, 관찰 연구를 통해서 개선의 여지를 찾아야 돼. 이러한 노력들이 최종의 산물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경영 분야에서는 린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도 있고요. 식스 시그마, 여기 우리 가까운 포철이라고 하는 포항제철공단에서 주로 많이 쓰고 있는 메뉴가 식스 시그마입니다. 그 다음 리엔지니어링이라고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로 인해 가지고 계속 이제 관찰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품질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불량률을 줄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생산 과정에 있어서 위생과 안전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재료의 취급하는 사람, 식재료가 구매되는 시점부터 좋은 재료가 입고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외식기업이라는 것은 좋은 품질, 또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걸 목적화하는 이유는 그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는 고객 경험에 대한 만족, 그리고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의 물리적, 위생적으로 안전할 때 달성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공된 음식을 먹고 고객을 포함한 누구든지 식중독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 음식을 만들고 취급하는 과정 속에서는 누구든지 어떻게 되냐면 안전사고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은 이제 우리가 음식을 굉장히 잘 맛있게 만들고 해야 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보면 이 생산 과정에서 위생과 안전 관리는 정말 중요한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재료를 취급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모든 직원들이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과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설, 기기, 용기, 조리 용기가 있는데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법들, 그 다음에 식재료의 취급자들에 대한 위생교육이 중요하고, 그리고 사업장 내부에 있는 각종 조리 용기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되는 것이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체에서 쳐다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식당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런 업체를 이렇게 방문하면 코로나 전국에서 보니까 이게 좀 느낄 점은 어떤 점이냐면 손님이 고객이 들어와서 사용하고 난 이후에 소독제를 뿌려서 깨끗하게 닦는다든지 아니면 마스크를 쓰고 있는다든지 장갑을 끼고 있는다든지 소독제가 비치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번씩 돌아봐야 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외식에서는 굉장히 예전에는 우리가 보통 식당에 가서 마스크를 안 끼고 손가락을 푹 집어넣어서 이렇게 음식을 갖다 준다든지 이런 것이 다반사였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본인도 물론 뭐 감염이 되지 않으려고 그런 행동을 하고 교육을 시키지만 이런 교육들 자체가 조금 더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 이런 거를 위생 안전관리라고 보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대면하는 그런 서비스 종사원들의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조리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자기가 이제 감염되지 않도록 또는 내가 감염된 이런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굉장히 사업장 내부에 이런 처리 용기를 하는 걸 볼 때는 우리가 앞으로 이런 교육들은 좀 계속 유지가 되어야겠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합적인 이런 그 품질 경영에서도 그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우리가 고객에게 제공되는 음식의 품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그런 우리가 식품을 운반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뭐 레스토랑 안에서 주의를 요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갈 수가 있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산지에 식재료가 생산이 되고 운반 처리해서 판매되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세균과 미생물에 의해서 생물학적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찾을 수가 있고 신체 유해한 물질 등에 의한 과학적 오염이라든지 아니면 이물질에 의한 물리적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취급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외식업체는 보통 식재료 구매하고 난 이후에 고객이 이제 레스토랑에 들어온다든지 식당에 들어온다 이럴 때까지 식재료 음식이나 음식에 대한 그런 생산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과정은 굉장히 이렇게 위생과 안전에 대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지급 과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생과 안전에 대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식품 과정 중에서도 식재료가 비위생적으로 오염되는 것들 특히 그 식재료 관리라든지 식재료 취급자 각종 시설 처리 용기를 갖다가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찾아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염들은 사전에 방지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은 또 굉장히 우리가 해썹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인데 해썹이라는 건 굉장히 큰 그런 부분입니다. 그걸 하기 이전의 관계를 보고 그다음 해썹이라고 하는 규정을 지는 것은 그 규정을 지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다음 주차에 우리가 6-2주차든 7주차에 하든 이 수업을 하면서 해석이라는 부분들을 또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보면서 우리가 식품 취급 과정에서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된다는 이런 사실상은 우리가 지금 손을 씻고 뭐 이래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도 재료 취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사항이니까 이 부분들을 상당히 좀 눈여겨보고 이 부분에 맞게끔 우리가 이 사이클대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파란 부분에 우리가 이 부분은 운반 중에서 주로 일어나는 부분이다. 빨간 부분은 레스토랑 안에서 일어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빨리 할 수 있는 그림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종합적 금질 경영이라고 하는 그런 경영 부분하고 그다음 서비스 품질 관리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1시간 정도 우리가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을 위한 품질 경영 접근이라고 하는 그 TQM의 기초를 두는 대밍 사이클 PDCA라는 부분, 그 다음에 주란에 대한 품질 잠부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품질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가 계획을 하고 그리고 계획한 후에 실제 예상과 실제 차이가 얼마큼 나는지 확인하고 그 차이 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실행이 적절한지 확인해 보는 그런 단계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우리가 생산 과정에 있는 그 위생 일부분을 보았는데 위생 과정에 그런 위생 과정에서 생기는 안전관리나 실제로 오염원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도 했고 다음 주에 이제 해썹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목적, 이런 절차들을 여러분들하고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위생에 대한 부분들, 음식을 다루고 있는
오염원이 어디서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보고 오늘 과제를 여러분들하고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제의 가루안을 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제라는 것은 너무 뭐라고 하죠?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과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글 클래스나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간단한 이런 내용은 그냥 댓글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댓글로 하는데 제가 비공개는 일부러 안 해놨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혹시라도 잘 모르는 우리 그 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거기를 보고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그리고 이 내용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과제를 여러분들이 막 PPT로 만들어내고 한글로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오히려 좀 중요하겠다고 싶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과제를 내는 것이니까 너무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모르면은 모르는 대로 그냥 그 옆에 답이라도 써서 제출한다면 여러분들 이거는 출석으로만 인정을 하지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뭐 ABC 순이라든지 아니면 100점 단위 순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체가 이걸 보고 여러분들 이번에 그 일과제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댓글로 제출해주거나 이러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데뷔사이클에 있는 데뷔사이클에 해결하는 문제를 원인을 결과를 찾고 분석하고 수치화가 된 모세가는 땡땡땡은 뭐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에 한 가지 해결 방안을 선택하고 실행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 또 확인하는 실제 결과와 예상 결과를 비교한 차이 분석한 후에 실제 결과와 예상 결과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는 것을 여러분들이 되죠. 그래서 확인을 하고 하는 건 한계를 냈으니까 여러분들이 맞춰가지고 이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상당히 위축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끔 좋은 그런 공기도 마시고 너무 막 사람들하고 많이 접촉하는 것을 좀 피하시고 그리고 하루 빨리 그 정상적인 수업이 개선되기를 바라고 아마 이런 수업은 계속 아마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조심스럽게 나오는데 빨리 회복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